고요한 저녁, 거실 한켠에 놓인 액자 속 아이의 졸업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크긴 했는데 저게 정말 성공일까? 성공한 자식.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돈도 벌고 외국 생활도 익숙해졌고 몸도 건강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식을 낳고 길러온 당신은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쩌다 이런 자리가 생겼을까요? 가끔은 내가 뭘 그렇게 바랐던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멀어질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걸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아이의 발소리를 기다리던 시간보다 지금이 더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혹시 내가 바란 성공이 그 아이가 원한 인생은 아니었던 걸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도시락을 싸주며 잠들기 전에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덕분인지 아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성공시켰는데 왜 자꾸 허전한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와서 인연 따라 떠나느니.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의 행복보다 내가 그 자식으로부터 받고 싶은 보상에 더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생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 헌신의 대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때론 아이를 성공시키면서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바란 자식의 성공은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괜찮은 부모였다고 증명받고 싶은 욕심이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봅니다. 내가 바랐던 성공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아이는 행복한지,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아이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기대 대신 관찰하고 불안 대신 신뢰하며 그 길의 끝이 어디든 함께 걸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식을 위한 진짜 성공의 씨앗이 됩니다. 햇살 좋은 오후, 동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이웃 어르신들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도 야근이래. 그래도 출세길이라고 하니 감사하지. 나는 딸이 외국에 있는데 명절에도 못 오네. 뭐 성공했으니 그러려니 해. 그 말 속엔 뿌듯함도 있지만 묘한 쓸쓸함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기쁨은 많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언제나 말 못할 구멍이 하나씩 생깁니다. 처음엔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비교가 시작되고 세상은 성적표와 수상 경력으로 아이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부모도 그 기준에 익숙해지고 아이에게 점점 더 높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그래도 누구네보단 낫잖아. 그 말들 속에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조건이 들어섭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안정된 길이 좋지 않겠냐며 방향을 틀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명절마다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아들은 말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아버지가 원한 성공은 저에겐 좀 답답했어요. 그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다른 이의 기대는 구속일 뿐.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너무 자주 정답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그 아이의 길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행복한 주체성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많아도 직업이 번듯해도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그대여, 당신의 자식은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딸아이의 사진이 저장된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어느 어머니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야.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대화는 형식적인 안부로 흘러갑니다.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바빠서 그런 거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만 할까? 아이들이 성공할수록 부모는 침묵을 배웁니다. 아픈 소리를 하면 짐이 될까봐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와 애틋함이 숨어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유학 간 아들이 10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동안 영상통화와 문자로는 자주 소통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사는 건 좋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죠. 바쁘고 치열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느낌은 나요. 그런데 아들은 말을 멈췄고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가 자꾸 마음에 남는 거다. 엄마는 내가 잘 됐다고 믿고 싶지만 자꾸 그런데가 걸려. 그런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에서 오는 외로움보다 마음의 외면에서 오는 외로움이 더 크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선택을 응원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응원이 무관심으로 비춰지거나 어쩔 수 없음으로 포장되면 결국 둘 다 외롭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부모가 괜찮은 줄로만 알고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해주는가 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한 줄의 안부, 한 번의 눈맞춤, 아무 일도 없는 날의 통화. 그 소소한 연결이 마음을 이어줍니다. 그대여, 자식이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좋지만 자식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면 그것은 더 큰 성공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아주 짧은 문자 하나 남겨보십시오. 내가 잘 돼서 고맙지만 그냥 보고 싶구나. 그 마음 하나로 잊고 있던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작은 동네 공원. 한 할아버지가 손주와 놀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빠도 전 아이 때 저 그네에서 놀았었는데. 함께 있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일하느라 쉴 틈이 없어요. 그래도 덕분에 잘 살잖아요. 잘 산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성공과 안정을 대변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탄탄한 삶의 구조.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는 채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 산다는 말 속에 잘 사는 게 맞나 하는 질문도 숨어 있습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고 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던 그림은 부끄러운 꿈처럼 마음속 깊이 감췄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넌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너 믿는다.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 정말 이 길 걷고 싶냐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뜻을 들으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식의 앞길을 걱정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인정받는 길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자비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말은 너무 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색을 고르는 감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캔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붓을 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무엇을 선택했든 그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성공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성공했느냐보다 행복하냐는 질문을 먼저 건네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아이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던 날들, 이제는 자식의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 아이의 길은 당신의 신뢰 위에서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오후, 우체국 앞에서 편지를 붙이는 노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한 번 외국에 있는 딸에게 손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 마라. 내가 잘 되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진심은 그 끝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과 함께 때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아이가 멀어질수록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표현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존재감은 점점 작아집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얘가 잘 된 건 정말 기쁜 일이야.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지워지는 것 같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바라지 말라. 사랑은 자취 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 어떤 모양으로든 되돌려받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당연히 나를 챙길 것이라는 기대, 힘든 시절을 견뎌준 만큼 보답받아야 한다는 바람.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당연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성공한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돌봄이 나를 사랑해서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느낌이 아닌 의무감 속에서 주고받는 온도 없는 관심. 그 차이가 부모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럴 땐 조금 용기를 내어도 괜찮습니다. 나도 네가 그리울 때가 있어. 내 성공도 고맙지만 내 온기가 더 보고 싶구나. 그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성공은 때로 관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안부에 무뎌집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나는 당신이 그리웠다는 말 한 줄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성공은 당신의 기도 위에서 자라났으며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의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의 성공보다 더 오래된 사랑이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어릴 땐 저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아이였는데 그 소원이 좋은 대학이 되고 안정된 직장이 되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삶으로 바뀌기까지 그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별을 보지도 소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 성공이란 어떤 때는 아이를 너무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꿈보다는 계획을, 감정보다는 효율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의 웃음을 서서히 잊어갑니다.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고 누구보다 바쁘고 유능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걸 멈추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 부모에게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나로서 숨 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발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식을 앞서가게 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졌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도 그 아이를 행복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아이에게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아이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대여, 당신은 누구보다 그 아이의 속도를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젠 속도를 묻지 말고 방향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은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방향인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의 평화와 충만함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괜찮다는 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그 아이를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처럼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지.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보다 위로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물어올 때까지 그들의 외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론 성공한 모습이지만 마음 안에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도에 누군가는 잘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를 보지만 진실은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보여지는 성공에만 익숙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의 기준, 부모의 기대에 따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식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귀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외로운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내일을 걱정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감정을 삼키는 날들.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부모만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대여,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웃고 있나요? 아니면 웃고 있는 척하고 있나요? 이제는 결과보다 마음을 물어주십시오. 너는 지금 괜찮니? 그 말 한 줄이 지금도 스스로를 놓지 않고 버티는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아이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저녁,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어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무슨 꿈을 꿔야 할까? 평생 자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나서 남는 시간은 때론 낯설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엔 묻힌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지? 자식이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은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얘가 성공하니까 오히려 나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기쁘긴 한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시간도, 정체성도. 그러나 자식이 그 길을 올라서고 나면 남겨진 삶은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온 이는 언젠가 자기 안에 길을 잃는다. 그러니 남을 위하는 만큼 스스로도 돌보아야 한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끝났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올 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자식이 성공한 이후에 비로소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 물음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늦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취미를 다시 꺼내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발을 들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그대여, 당신의 삶은 자식을 위한 희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만의 기쁨, 슬픔, 갈망,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성공한 지금, 당신도 당신의 성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비교가 아닌 충만한 하루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치며 아버지는 조용히 웃습니다. 사진 속 어린 아들은 유난히 밝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날이 기적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성공했습니다.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앨범을 덮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참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마음만은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자식이 성공한 이후 부모는 종종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운가? 이 아이는 여전히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마음의 연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벽이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자식은 말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선 괜히 강한 척하게 돼요. 힘든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냥 잘 지내요라고만 말해요. 그 말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연결은 말보다 마음의 빈자리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언제나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그대여, 이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보다. 어떻게 곁에 있을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연락하고 바쁘지 않아도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런 작은 온기가 성공한 자식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자식의 곁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다시 관계로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마음을 한 걸음 가까이 내딛어 보십시오. 한 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나보다 크고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가끔은 그냥 내가 그 아이 엄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받고 싶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에 사랑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존재는 결코 실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칠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 생각나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주던 아버지의 등도요. 지금은 못 본 지 오래됐지만 그게 제가 제일 편안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살린다. 성공은 물질과 지위로 설명되지만 그 성공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은 작은 사랑, 조용한 관심, 묵묵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 자식의 출발점이었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성공에 기대지 말고
당신의 생을 다시 껴안으십시오. 손때 묻은 찻잔, 오래된 책갈피, 햇살 가득한 창가 자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자식도 언젠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자식을 통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가 시작되기를,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이 빛나기를.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합니다.